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관절 틀어졌다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좀 틀어져 있는지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네. 그래서 컨텐츠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걸 이 기준으로 좀 나눈 것이, 그러니까 세지탈 플레인에서의 골반의 그런 차이, 그리고 그다음에 높이 차이라는 것이 프론탈 플레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회전이라는 것은 트랜스버스 플레인. 잠시만요. 음소거가 이제 음소거 됐다. 네. 다시 골반 전방 경사는 세지탈 플레인이고, 그리고 높이 차이는 프론탈 플레인이고, 회전은 이제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면에서 지금 골반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먼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서 있다면은 이런 식의 중력선 혹은 기준선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쪽은 켄달 선생님께서 분류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뉴만 선생님, 뉴만 책에 나오는, 여긴 켄달 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지표들인데, 우선은 뉴만이 정리를 훨씬 조금 깔끔하게 해놔서 이 뉴만 걸로 보면요. 귀 바로 뒤에 여기 이제 귀 아래쪽에 튀어나온 마스터이드 프로세스라는 곳이 있죠. 그곳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S2, 그리고 힙 조인트, 그러니까 대전자 GT, 그레일 트로켄터 거의 바로 뒤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파텔라는 거의 바로 앞으로 떨어지고요. 발에는 이제 미드풋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옆에 이 뼈만 나와 있는 사진을 봐도 그렇게 되고, 실제 사람이 서 있는 그 옆모습을 봐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뒤에 체형 표지판에서 사진 찍는 것들은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특히 체형 교정을 조금 주로 하거나 아니면 필라테스 샵에서 요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이걸 사용합니다. 사용하지만 좀 아쉬운 게, 많이들 보면 홍보용으로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들을 보거나 하면 이 기준을 잘 맞추지 않는 것이 항상 아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는 중력선 있죠? 이게 수직으로 일단 곧게 이렇게 뻗쳐 있으려면 우선은 바닥이 수평이어야 되는데, 사실 바닥 수평까지는 맞추기가 현장에서 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인체를 이 수직선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터럴 말레오러스, 바깥쪽 복숭아뼈 바로 앞에 이 수직선이 지나가도록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준으로 돼서 이 발의 미드풋 위치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지금 이런 형태대로 인간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이제 그 나름의 기준을 두고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홍보나 뭐 이런 케이스들의 자료들을 보면 이 기준선들을 좀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이 기준선이 없이 그냥 옆모습만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항상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좀 아쉽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신뢰나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세지탈 플레인에서 골반의 경사도를 한번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어 계신 분, 지금 보면 GT가 일단 GT가 이 앞쪽에 있고, GT 위치는 괜찮은데 요추에서 과한 신전 커브를 그려서 옆에 이렇게 엑스레이 형상화처럼 보이는 이미지로 봤을 때 골반이 지금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하게 보이고, 그 옆에 있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골반이 좀 이렇게 플랫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지금 골반이 후방 경사를 이루면서 이 GT가 앞으로 좀 더 밀려나가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이제 차이를 보면 GT의 차이가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뭐 수직선이 없거나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이렇게 ASIS랑 PSIS의 위치를 체크해 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샤먼의 운동손상학 책에 나오는 그 이미지거든요. 보면 이렇게 타일을 이용해서 요추의 이 커브 정도 각도를 측정하는데 이건 현장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워서 제 개인적이지만 생략하는 편이 훨씬 좋고 가장 편하게 보려면 ASIS와 PSIS를 이제 이 위치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보면 ASIS가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 보이지만 그냥 여성분들 골반 그 생김 자체가 ASIS가 더 낮게 위치하고 PSIS가 더 위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의 골반은 노말한 경우인데 그 골반의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펠빅이 안테리어 틸팅 되어 있는 건가? 라는 그 착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추의 커브를 함께 측정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타이로 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다가 엉덩이랑 등을 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그 요추의 이 오목한 커브 사이로 손을 또 이렇게 넣어보죠. 그래서 이 손을 펠빅을 파스텔 틸팅 해서 플랫하게 만들어서 압박해봐라. 이런 또 주문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만져보기도 하고요. 눈으로 커브도 또 확인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테리어 틸팅이나 포스테리어 틸팅을 체크하실 때 항상 이 ASIS와 PSIS가 어떤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얘네들의 위치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요추의 커브도 함께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방금 제가 ASIS와 PSIS의 이 생김 때문에 마치 안테리어 틸팅 되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것과 반대로 골반의 이런 어떤 생김 때문에 파스테리어 틸팅 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B에 있는 남자와 C에 있는 남자 봤을 때 이 엄지가 일리아 크리스트의 높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바짓단이죠. 보면 한 3, 4cm 정도 위에 일리아 크리스트가 있는 게 보편적인 경우인데 이 부분 굉장히 높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펠빅 자체가 파스테리어 틸팅 하기가 훨씬 편해지고요. 펠빅의 움직임 자체가 세지탈 플레인에서 많이 잠기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포워드 밴딩 하는 걸 보면 펠빅에서 움직임이 없고 요추의 과한 굴곡으로 이것을 보상하는 패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이니까 정상적인 요추의 굴곡 그리고 고관절의 굴곡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 이 락킹 자세를 봐도 보시면 이 요추의 굴곡으로 이 락킹 자세를 만들어내고 펠빅에서 이제 파스텔 틸팅은 이미 일어나져 있고 조금 더 과도하게 되어서 굳어져 있는 거죠. 정상적일 때는 요추와 이 고관절의 굽힘으로 이 후방 락킹 자세를 만들어내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추랑 골반 정렬을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요추의 커브는 책에서는 이 타일을 이용하지만 그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벽에 엉덩이랑 등을 붙이고 요추의 그 오목한 커브 공간 안에 이제 손을 대고 이것을 이제 플랫하게 누르라고 했을 때 이걸 누를 수 있는지 뭐 그 정도 체크를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요추의 커브를 좀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로 유추 정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PSIS가 수평선을 이루는지 보통 뭐 서 있을 때 ASIS가 조금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수평선을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남성 지도자가 여성 그렇게 체격이 크지 않은 여성 클라이언트를 저 같은 경우는 중지로 ASIS를 잡고 이 엄지로 PSIS를 이렇게 잡아봐요. 그럼 이제 제 손의 감각이나 느낌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골반이 너무 넓거나 제 손이 이제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가서 이 손은 ASIS 팔페이션하고 이 손은 이제 PSIS 팔페이션에서 옆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요추와 골반의 커브를 일단 지금 세지탈 플레인에서만 말씀드렸던 그 커브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ASIS와 PSIS의 높이 차이가 있어도 그냥 골반의 생김 때문에 마치 안테리어 틸팅 되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리아 크리스트가 너무 높아서 골반이 파스테리어 틸팅 되는 듯하게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금 아래에 지금 하지 않은 게 이 리트로볼전이라는 고관절의 각도거든요. 보통 자 일반적이고 제가 케이스로도 겪었던 것 중에 이렇게 일리아 크리스트가 높으신 분들은 이 리트로볼전이 훨씬 많아요. 이 뒤구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게 잠시만요. 자, 이렇게 대퇴골이 이렇게 있으면 목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인 각도가 한 요 정도 각도고 전념이라고 하는 것이 목에서 약간 비틀어지면서 앞쪽으로 붙는 거. 그리고 후념이라는 게 비틀어져서 뒤에 붙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윗면으로 보면 자, 정상적인 앞구보면 한 15도 정도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빨간색 이 두 가지의 동그란 표시가 관절들이 결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앞구붐이 있을 경우에는 이 빨간색 점이 발을 이렇게 앞쪽으로 올바르게 위치하려고 하면 빨간색 점이 앞쪽으로 가죠. 그래서 얘네들 관절 정렬을 맞추려면 발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안쪽으로. 이걸 비둘기 발, 뭐 인토잉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돌리는 거죠. 아이들한테서 좀 많이 볼 수 있고 여성들한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리트로 버전으로 안티 버전과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림으로만 보고 글로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유튜브 영상 준비했으니까 그거 잠깐 같이 보시죠. 자,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이게 피머럴 넥이고 대퇴골 목이고 얘네들이 헤드죠. 지금 요 각도 10에서 15도가 정상인 각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 버전을 보면 네, 이제 15도 이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이 피머럴 이제 목에서 그러니까 다시 피머럴 샤프트가 있죠. 몸통이 이렇게 쭉 길게 뻗어나가면 이 목이 머리와 이 몸통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약간 앞쪽으로 비틀어지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정상적인 정렬을 맞추려면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리트로 볼전 같은 경우에는 안티 볼전과 반대로 피머럴 이제 4개 부착이 비틀어지는 게 뒤쪽으로 비틀어져서 이런 분들은 발을 이렇게 팔자로 돌리는 게 고관절, 즉 힙 조인트의 올바른 정렬을 만드는 자세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셨던 그 영상이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리아 크리스트가 높으신 분들한테서 종종 이런 리트로 버전을 조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뭐 엑스레이를 뭐 찍어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 텐데 회의가 왜 10분 후에 종료된다 그러지? 너무 이걸 빨리 열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안티 버전과 리트로 버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크레이지 테스트라는 겁니다. 엎드린 상태에서요. 니 플렉션만 하고 이 그레이럴 트로켄터를 이제 촉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R, ER 시키면서 그레이럴 트로켄터가 가장 많이 만져지는 그 지점까지 그 부분까지를
그 부근의 각도를 체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과도하게 IR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티 버전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IR이 일어나고, 지금 이게 이제 ER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C 보시면 크레이지 검사 지금 실시한 건데, 이렇게 과하게 IR 시킨 자세에서 이게 이제 만져진다는 거죠, GT가.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좀 노멀하거나 아니면 살짝 ER 시켰을 때, 반대로 살짝 ER 시켰을 때 이제 GT가 가장 도드라지게 만져지는데, 안티 버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도한 IR 형태에서 그것이 만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도 보면 과도하게 IR이 많이 일어나고 ER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앉는 분들이나 이렇게 앉는 게 이렇게 양반다리, 앞바다리보다 좀 더 편하다면 이 안티벌전을 의심해 보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론탈 플레인에서 한번 볼 건데요. 우선은 위아래 높이 차이를 봐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일리아 크리스트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딱 붙이고 있을 때 이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죠. 근데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 왼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 다리를 모았을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맞아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리아 크리스트의 높이를 이렇게 뒤나 혹은 앞에서 측정을 하고 다리를 모았을 때 이 높이 차이가 다리를 벌렸을 때 감소한다면, 실제로 골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에 있는 외전근이나 혹은 내전근, 프론탈 플레인에서 이런 것들에 가장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있는, 마찬가지로 레터럴 플렉션을 담당해주는 근육들의 길이나 밸런스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육의 밸런스 말고 구조적인 문제, 진짜 뼈들의 이제 문제가 있다면 보통 다리 길이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ASIS부터 쭉 이 메디얼 말레오러스, 그러니까 안쪽 복사뼈까지 이렇게 양쪽 다리를 길이를 재보고,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로 차이 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이렇게 무릎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강이 뼈의 길이가 달라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도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게, 근육의 밸런스와 뭐 다리 길이가 같이, 이 실제 피머나 이 TBI 길이가 같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운 상태라 그래도 이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누웠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맞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ASIS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배꼽에서부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주장으로 배꼽에서부터 길이를 재고, 똑같이 정강이 길이는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는 여태까지 하면서 한 2번 정도밖에 해보지 않았고요. 우선은 웬만하면 평균 오차 범위 안에 다들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걸 정확하게 재려면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외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특별히 이것의 차이가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뭐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연구에서 보고되는 것들도 다리 길이의 차이가 표준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2cm 정도 이상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이상,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일드하거나 표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여서, 특별히 깔창을 깔거나 뭐 특별한 병원에서의 처치를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목도할 수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길이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고, 있어도 그 표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죠.
자, 지금 이렇게 허벅지뼈나 대퇴골이나 정강이뼈의 길이 말고 이런 식으로 피머의 이 생김 있죠. 다시 피머의 이 헤드와 넥의 어떤 생김, 이 각도, 이것을 이제 경사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125도가 정상이고 이건 좀 짧죠. 각도가 105도. 그리고 얘는 굉장히 깁니다. 이런 것이 양쪽이 이렇게 105도씩 서로 짧은 게 아니라 만약에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이렇다면요. 이렇게 돼도 다리 길이의 차이는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반의 이 높이 차이도 실제로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것을 조금 간결하게 보면요. 어, 지금 이게 한 3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 제가 이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줌 이 화상 회의를 제가 11시 막 한 58분에 딱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해놓고 회의방은 열어놔서 아마 가장 처음에 들어오신 분 기준으로 시간이 매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지금 한 2분 뭐 40초 이렇게 남았다 그래서 뒷 내용을 이 안에 다 설명하진 못하고 사실 이 케이스 리포트도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여기부터 제가 잠깐 요거를 깼다가 다시 링크를 하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로 우선 들어오시고 요것은 녹화를 꾸준하게 해서 유튜브에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간 계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다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링크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반의 이 프론탈 플레인에서 정렬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육의 이런 그 길이에 의한 근육의 밸런스에 의한 차이라면 다리를 좁혔을 때의 차이가 벌렸을 때는 이제 조금 감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이것과 함께 같이 보거나 혹은 분리해서 본다면 그 구조가 대퇴골이나 정강이뼈에 길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다리 길이를 재보는데 ASIS부터라면 그 만약에 근육의 어떤 밸런스와 다리의 실제 길이가 함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한쪽에서만 근육의 길이나 혹은 뼈의 길이에서 두 가지의 중에 한쪽에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것이 이제 ASIS에서 재면 부정확하기 때문에 배꼽으로 배꼽에서 이제 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런 대퇴골이나 그러니까 허벅지뼈나 정강이뼈의 길이 차이 말고 이 대퇴 이 골두와 머리와 이 목의 각도, 그러니까 몸통과 목, 머리의 각도, 이 경사각의 차이에 의해서도 골반의 높낮이나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그 실질적인 이야기 전에 고관절의 이 경사각에 이렇게 좀 짧고 길면 우리 기능적으로 어떠한 그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 류만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글로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류만 책에서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훨씬 잘 이해될 것 같고요. 먼저 이렇게 짧을 때 이제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 힙 에비덕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단축돼 있겠죠. 그러니까 관절의 압박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안정성은 이제 좀 향상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압박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목으로 가는 전달력 있죠. 얘네들의 이 힘이 너무 증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각도가 경사각이 넓은 경우에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이 되게 작게 있죠. 이게 이제 목으로 대퇴골 이 넥, 피모럴 넥으로 가는 스트레스의 그 모멘트
모멘트 암을 얘기하는데, 보시면 이 경사각이 작으면 이게 훨씬 커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긴 하나 잘 움직이지 못하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이 힙 에비덕터의 이 기능적인 길이들이 당연히 감소가 감소가 되겠죠. 얘네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건 굉장히 좀 길겠지만 얘네들은 더 훨씬 짧게 있기 때문에 힙 에비덕터들의 어떤 그 신장성에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로 보면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 반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탈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고, 여기는 짧은 힙 에비덕터를 가진 반면에 여기는 너무 긴 힙 에비덕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서로 상반된 차이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그 담당했었던 클라이언트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어, 완전하진 않지만 강직성 척추염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당시에 5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보면은 이쪽 왼쪽, 이분 기준으로 이 왼쪽 힙 조인트 같은 경우에 보면 마치 이 경사각이 작은 짧은 이 안구비 엉덩관절, 콕사바라 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금 더, 이 반면에 여기는 이 왼쪽 힙이 오른쪽은 피모럴 렉이 조금 더 이제 길죠. 그렇죠? 그래서 고관절의 높이를 이렇게 뭐 좀 재보면 조금 더 좋겠지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쪽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경사각의 차이도 양쪽이 이렇게 다르게 존재할 수 있고요. 한쪽에서만 뭐 경사각이 짧거나 길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 때문에도 이렇게 프론탈 플레인에서 펠빅이 기울어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로테이션인데요. 로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함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골반 운동 형상 아파트에서도 하겠지만, 골반은 지금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왼쪽이죠. 이렇게 돌았으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이 척추는 반대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요추는 왼쪽으로 돌아가서 이 오른쪽 그 후관절들, 뉴럴 아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서로 가깝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요추와 골반의 움직임들이 항상 이렇게 반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펠빅을 안테리오 틸팅 하면, 앞으로 좀 많이 넘어가야겠지만, 안테리오 안테리오 틸팅 하면 요추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신전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둘의 방향이 반대고, 파스테리오 틸팅 하면 요추는 굴곡이 되죠. 이런 식으로 회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면 요추는 왼쪽으로 회전됩니다. 이것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게 제 그 회원님 케이스인데요. 옆면에서 찍은 사진으로도 골반의 회전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고, 우선은 이 옆면에서 찍은 사진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리아 크리스트의 높이로 골반에서 이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그 차이를 측정했는데, 이 다시 ASIS 앞쪽에, 여기가 이제 ASIS라면 이 앞쪽을 이렇게 손으로 포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반 앞쪽을 양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포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면까지 다 닿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건 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는지 내가 그 느낌으로 이것을 체크해 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너무 주관적이죠. 네, 너무 주관적이긴 한데 이것에 대한 평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렇게 옆에서 찍은 데이터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그 뭔가 신뢰도 자체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대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클라이언트의 앞쪽으로 가서 ASIS를 이렇게 촉지하고 배꼽과 이 거리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할 거면 서서만 ASIS와 배꼽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지 말고 눕힌 채로도 비교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자 이게 정면인 사진을 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배꼽은 한 이쯤에 있다 그러고 ASIS는 뭐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이 이렇게 앞으로 즉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했다면 얘네들의 거리는 좀 더 가깝겠죠. 반대쪽에 비해. 그리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ASIS를 손으로 전체를 포개서 만졌을 때도 이 왼쪽 골반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서서 배꼽부터 ASIS의 거리를 측정해 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누워서 측정해 보시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옆면에서 측정했을 때 오, 이게 이렇게 확대도 되네. 유튜브 이거 되나? 줌이 좋네요. 자, 이게 풀이고요. 이게 포스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섰을 때 기준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 선이 바깥으로 아까 켄달 선생님 그 사례들처럼 우리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이 중력선이 이 항상 이 클라이언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다리의 복사뼈를 기준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섰을 때 지금 보면 왼다리고 오른다리죠. 오른다리 뒷면까지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근데 이제 포스트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죠. 우선 제가 이거 일부러 한 10세션 한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정말 퓨어하게 순수하게 찍은 겁니다. 이날 운동도 하기 전이어서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튼 그래서 보면 오른다리가 조금 더 옆면에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왼발을 살짝 앞으로 두거나 골반이 이렇게 왼쪽이 앞으로 나가게 즉 오른쪽으로 회전되게 서 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옆면에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스쿼트 하는 거를 보시면 조금 더 그 잠깐만요. 신뢰를 높일 수가 있을 텐데 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머리 쪽의 중심선에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그 앉았을 때는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서 있을 때 보면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몸이 쏠려 있죠. 그렇죠? 이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는 별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이제 많이 쏠려 있는데 앉으면 이게 중심 이동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앉았을 때가 조금 더 중심이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어서면서 다시 이쪽으로 쏠리게, 오른쪽으로 쏠리게 바뀌죠. 그래서 이 머리 정수리를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고 오른쪽 무릎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이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게 8세션 하고 난 다음에 찍었을 텐데요. 확실히 이 중심 이동은 많이 조금 사라졌죠. 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럼 중심 이동을 보시면
훨씬 이 포스트에서 깔끔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결과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앞에 걸 넘어갈 수 있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골반에 틀어진 게 지금 여기서 스쿼트 하는 것처럼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을 실지 못하는 결과로까지 이제 번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좀 해소됐을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금 맞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요 지금 케이스를 보고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혹은 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비교 영상. 맞아요. 원성쌤 되게 좋은 말씀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걸 설명드리려고 했었어요. 이 보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이 카메라 각도가, 저도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거리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휴대폰 카메라로 찍다 보고 여기에 뭔가 그것을 고정적으로 표시를 해놓지 않아서 사람들마다 키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핑계지만 그냥 이 그림으로, 사진으로 봐도 보폭 차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도 믿건 안 믿건 굉장히 순수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서라고 말씀드렸지 보폭을 어떻게 해라라는 큐잉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스쿼트를 할 때도 한 8세션 정도 동안 스쿼트는 아예 운동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운동 프로그램에. 그냥 이렇게 스쿼트 운동을 할 때, 이 테스트 날 말고요. 운동을 할 때 오버헤드 스쿼트나 이런 스쿼트를 할 때 양쪽의 힘을 좀 균등하게 써라라는 정도의 말씀만 엄지만 드렸지, 스쿼트는 운동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이제 스쿼트를 어떻게 보면 들어간 거고요. 이분이 했던 주된 트레이닝 자체, 그리고 이분의 이 히스토리를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왼발로 지지하고 서는 패턴이 좀 더 익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오른발 지지하고 서는 패턴의 그런 운동들과 이것과 유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오른발 지지 패턴으로 점차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이될 수 있는 운동들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발의 밸런스, 균형 잡는 능력이 향상이 되니까 스쿼트를 하라고 주문을 했을 때 발을 굳이 이렇게 넓게 벌리지 않아도 이제 하지에서 고관절 정도 너비만 벌려도 이 스쿼트가 가능해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서는 능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스탠스를 좁혀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밸런스 트레이닝 자체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고관절의 이 틀어진 것이 마치 이 정적인 사진으로 봤을 때 맞아진 것처럼 운이 좋게도, 그리고 이걸 하는 날, 찍는 날 운이 좋게, 혹은 카메라 각도가 또 운이 좋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서 있는 포지션에서는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혁신하는 건 전반적으로 중심 잡는 능력이나 오른발로 이렇게 오른발이 지면을 이렇게 탕 차는 능력은 이 프리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오른발과 왼발의 그 기능의 밸런스들이 맞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의 밸런스들을 맞추려고 시도했지, 이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에서 골반이 돌아간 것을 맞추려고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내일도 장요근 강의 하지만 홍보물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어요. 교정이 하는 게 아니라 교정이 되는 거라고. 네.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되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사실 스쿼트를 하지 않고 다른 운동으로 스쿼트까지 전이 되기를 저도 기대한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운이 좋게 뭐 성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 논리로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뭐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으면 스쿼트에서 이 전이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 리포트를 어떻게 보면 성공담 같은 실패담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정이 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걸 기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을 보기 전에 빠르게 포인트들만 복습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시간의 뭐 압박이랑 오디오가 갑자기 막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들려서 순간 멘붕이 와가지고 자, 포인트들만 점검하면 일반적인 옆면에서 봤을 때 중력선과 인체의 자세는 이렇게 되고 이건 자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세지탈 플레인에서 보면 골반의 안테리어 틸팅과 파스테리어 틸팅을 이제 검사할 수 있고 그래서 검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먼저 ASIS와 PSIS가 수평을 이루는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ASIS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지로 잡고 중지로는 ASIS 잡고 엄지로는 PSIS 잡거나 이렇게 골반이 안 들어오면 옆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팔페이션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고관절의 생김으로 인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ASIS가 이렇게 낮아도 고관절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실제 골반 자체는 펠빅 거들은 이렇게 좀 노멀한 펠빅인데 이 생김이 달라서 마치 ASIS와 PSIS가 이렇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남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리아 크리스트가 벨트선보다 훨씬 높아서 이런 식으로 약간 파스테리어 틸팅, 골반이 파스테리어 틸팅 되고 요추가 약간 플랫하게 되는 형태를 또 많이 그린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런 것과 동시에 힙 조인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안티 벌전이나 아니면 과하게 팔자로 만들어내는 리트로 벌전 이렇게 비둘기발처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안티 벌전이라고 했었고 과하게 팔자로 이제 되는 걸 이제 리트로 벌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까 여기서 설명 하나 못 드린 게 제 예전에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과하게 팔자로 다리를 벌리는 이렇게 리트로 벌전을 가지고 계셨고 크레이지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하를 시켜야지 이 그레이럴 트로켄터가 만져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쿼트 할 때 보면 다리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벌리세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 이 힙 조인트의 그 안정성은 그 각도가 그분이 맞는 거니까 우리의 노멀한 잣대대로 어떻게 보면 그분을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안티 벌전이나 리트로 벌전을 크레이지 테스트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건 지금 안티 벌전의 케이스였었고 이제 프론탈 플레인에서 보면 일리아 크리스트의 이제 높이를 체크해 보는데 다리를 붙였을 때 이렇게 차이가 다리를 벌렸을 때 줄어든다면 근 기능의 문제를 좀 더 의심해 봐야 하고 이것과 함께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같이 다리의 길이를 재서 평가를 했는데 ASIS부터 메디얼 말레오로스까지는 만약에 근 길이의 이상이 있다면 누워있을 때도 뭐 한쪽 골반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배꼽부터 이 메디얼 말레오로스까지의 길이를 잰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 대퇴 골두와 저기 넥, 목이랑 여기 샤프트 요 각도 이 경사각의 차이로 인해서 골반이나 다리 길이에 또 이런 식으로 약간이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로테이션은 이 뒤에서 이렇게 앞쪽에 ASIS 앞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어느 쪽 골반이 더 앞으로 나와 있는지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라고 했었고 앞면으로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의 앞면으로 우리가 이동해서 배꼽부터 ASIS의 이제 거리를 측정하면서 만약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오는 오른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골반이라면 이쪽 거리가 조금 더 짧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더블 체크해 보려면 누운 상태에서도 똑같이
체크해 보시고 뭐 다리 길이도 같이 재보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옆면에서 중력 기준선에 맞춰 섰을 때 반대쪽 다리가 이제 보인다거나 하면 그 이제 반대쪽 다리가 보이는 쪽으로 골반이 회전돼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한두 가지 테스트가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놓고 이걸 묶어서 그 생각을 하고 신뢰도를 조금씩 조금씩 더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깊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건 외에도 더 다양하고 유사한 테스트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훨씬 신뢰도와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1시간을 하게 되네. 이제 질문을 조금만 하면요. 골반과 갈비뼈 회전은 아니고 흉추가 골반이랑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는데 이건 모릅니다. 실제로 봐야 됩니다. 비만인 분들 이게 만지기가 힘든데 이건 뭐 특별히 그 만졌을 때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눈으로 보기도 힘드니까 그 신뢰도들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해보고 만져봐야지 조금 더 그나마 그 내 프로그램에 대한 내 프로그램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비만 분들이라고 한다면 복부가 이렇게 앞쪽으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지금 오늘의 분류로 이걸 단정 짓기가 조금 진짜 너무 미안하지만 진짜 굉장히 많이 미안하지만 요추의 그 전만이나 아니면 TL 정션이라고 하는 소라코 룸바 그 정션 흉추 12번 흉추와 1번 요추가 만나는 이쪽에서 과다하게 익스텐션이 일어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과다하게 익스텐션이 일어나고 요추도 같이 익스텐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TL 정션에서 그 부위 주변에서만 익스텐션이 과다하게 일어나고 요추는 플랫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일단 애매모호하긴 한데 공통적으로 TL 정션 쪽에서는 익스텐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가 안쪽으로 모인다. 오른쪽 다리가 안쪽으로 모인다는 것 가지고 전방경사를 의심한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지금 강의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음, 맞아요, 연성쌤. 테스트로 전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세하고 세심한 교정이 필요해요. 그것에 대한 근거들은 점점 더 많아야 되고 명확해야 되죠. 근데 우리 피트니스 현장에서는 지금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실험실의 환경조차도 연구들로 나오면 굉장히 의심받고 그 어떻게 보면 비판거리로 돼서 굉장한 논쟁들을 하고 있는 판에 고작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 이게 좀 약간 비하하는 발언 같지만 사실 비하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냉정하게 보자면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밤이라 말이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 판때기 하나 해놓고 사진 찍고 이거 틀어진다는 거 이거 하나만 놓고 이게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다 내가 만져보고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이거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야, 그리고 뭐 추가로 더하면 보행까지도 같이 봐야 돼.
네, AS 뭐 도수나 그러니까 직접 만져보거나 우리의 눈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이 두 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비싼 장비를 뭐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값비싼 장비를 들여놓고 모든 센터들이 다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시간적인 제한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항상 그 측정하는 룸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때 만약에 내가 이걸 측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으면 잠깐 절로 가라고 하기도 좀 그 우리의 그냥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의 감각들에 조금 더 많이 의존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테스트들, 그리고 지금 봤던 이런 정적인 자세건 아니면 스쿼트에서의 움직임이건 내가 이게 이 움직임은 비대칭성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라고 생각했던 그 움직임들이 분명히 다른 운동 동작들에서도 비대칭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트레이너가 PT를 할 때 소위 숫자만 세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PT 할 때 내가 딴 생각이 들거나 굉장히 편하다면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되게 머리가 아프고 끝나고도 이게 맞나라는 의심과 고민을 조금 계속 해야, 그 트레이너가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혀야 회원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회원이 조금 더 덜 다치고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육의 강화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육의 강화로 교정이 되는 게, 네, 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떤 트레이닝을 지도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죠. 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네, 몇 개를 건너뛰긴 했는데 이거는 강의 진행하면서 그냥 스스로 이해하신 부분들일 것 같아 몇 개 건너뛰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2분만 더 있어 볼게요. 줌은 지금 7분 뭐 몇 초 남았다 그래서 진짜 4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초반에 약간 진짜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찝찝하네요. 괜찮았습니까? 내용은?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붙여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우선은 오늘 배우셨던 거 내일 바로 해보십시오.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뭐 뚜두두두두 막 설명해서 필기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해보셔야지 알 수 있고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보시고 어떤 트레이닝을 어떻게 적용할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이제 골반 파트 쭉 나갈 거니까 이제 주변 근육들 가면 이러한 것들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마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 한시니까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